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여름을 통해서 팀을 옮길 수 있는 영건들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베테랑이 되긴 했지만 나이가 젊은 선수들 이 가운데 팔릴 만한 영건들 5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안쓰러울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만큼 다른 팀들로부터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재능의 소유자들이기도 한데 이 5명 팔릴 만한 영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타 재즈의 워커 캐슬러입니다. 캐슬러는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이니까 한창 나이가 젊죠. 그리고 2m 13cm에 111kg 굉장히 훌륭한 체격을 자랑하는 그런 유타의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를 계속해서 유타 재즈는 본인들이 흔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팀들이 또 흔들리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한데 참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 22순위로 지명을 받았었고요. 루디 고베어 트레이드에 포함되면서 유타 재즈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큰 키, 훌륭한 수비력, 그리고 블락 능력, 3점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3점도 던질 줄은 아는 선수예요. 자, 지난 시즌 58경기 뛰면서 30분 평균 더블 그리고 블락샷이 무려 2.4개였습니다. 그리고 필드골은 66.3%, 3점은 17.6%였고 그리고 현재 루키 스케일이죠. 2516 시즌 연봉은 4.9밀 하지만 루키 스케일이 끝나게 되면 RFA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자, 문제는 유타 재즈가 정말 캐슬러를 팔 생각이 있느냐 여부인데 유타 재즈만큼 지난 3년 동안 팀의 방향, 목표가 이도저도 아니었던 팀은 없었습니다. 데니 에인지가 부임한 이후로 글쎄요, 팀의 운영 그리고 팀의 전략이 훌륭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멍청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유타 재즈 팬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행보 연속이었고요. 계속해서 워커 캐슬러의 트레이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쩔 때는 캐슬러 팔 수도 있다. 캐슬러의 미래가 유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가 캐슬러는 언터처블이다. 완전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오프시즌 때도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우리 마카닌과 더불어서 캐슬러에 대한 제안도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는 우리가 워커 캐슬러 팝니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캐슬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일단 이야기해봐라. 들어는 볼게. 이런 스탠스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레이커스와 워커 캐슬러의 링크는 계속 돼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워커 캐슬러를 레이커스는 영입하고 싶어 했고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튼 크넥트와 2031년 1라운드 픽을 준비하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크넥트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타 재즈가 드래프트를 하기 전부터 크넥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레이커스가 활용하고 싶지 않나 싶은데 데니 에인지 구단 수뇌부부터 오스틴 에이지, 데니 에인지의 아들까지 1라운드 픽 2장은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협상의 과정에서 1라운드 픽 1장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곧 1라운드 픽 2장을 원하는 유타와 한 장으로 어떻게든 한번 쌈 싸먹고 싶어하는 레이커스의 이런 견해 차이는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커 캐슬러는 이제 리그 3년차가 됐습니다. 1년차 때는 또 올해 신인왕 2표 3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량을 과시했었는데 유타 재즈가 탱킹하지 않고 달릴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시선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캐슬러에 대한 좋은 오퍼가 들어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타 재즈가 캐슬러를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휴스턴 로켓츠의 젤런 그린입니다. 젤런 그린은 워커 캐슬러보다는 한 살이 어립니다. 2002년 2월 9일생이고요 6피트 한 5인치 정도 되는 그런 키가 큰 슈팅 가드입니다.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휴스턴 로켓츠 지명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1순위가 케이드 커닝햄이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커닝햄만큼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중론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플레이오프 기록이 많이 떨어졌고요.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연봉이 발동됩니다. 다음 시즌 33.3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이 연봉의 선수가 되는 거고요. 26-27 시즌에는 36밀, 그리고 27-28 시즌도 36밀인데 플레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총 3년에 100밀짜리 선수인데 마지막 해에 플레이 옵션이니까 휴스턴 로켓츠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유망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의 가치가 현재로서도 애매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다. 24-25 시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8-29 시즌, 그러니까 제일런 그린이 27살이 될 때는 다시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년 동안 쇼케이스를 잘해야 돼요. 이게 제일런 그린의 커리어, 제일런 그린의 샐러리를 완전히 결정 지을 겁니다. 자, 지난 시즌 정규리그 활약은 괜찮았어요. 32.9분 뛰면서 21점, 4.6 리바운드, 3.4 어시스트, 필드골과 3점의 효율이 아쉽긴 했지만 볼륨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오프에서 좀 아쉬움이 드러났다는 거죠. 뽀록이 났는데 31.3분 뛰면서 13.3득점, 그리고 필드골 37.2%, 3점이 30%가 안 됐어요. 가치가 떨어질 만한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 선즈의 트레이드가 실제 협상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듀란트 트레이드에 제일런 그린, 또 제가 앞으로 소개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자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제일런 그린은 최근 들어서 휴스턴에 잔류하고 싶다라고 밝힌 상황이지만 입지가 그렇게 두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프렌 생군도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생군보다는 팀 내의 가치 면에서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여러모로 제일런 그린이 성장을 해야 휴스턴 로켓츠도 우승에 가까워지고 또 트레이드 자산으로도 더 쓰일 텐데 참 지금으로선 애매한 유망주가 돼버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입니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2003년 5월 13일 생이에요. 아직까지도 발전의 여지가 남아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 그러니까 이제 막 3년 차가 지난 선수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워커 캐슬러와는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지명을 받았고, 그리고 드래프트는 결국 연봉 순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3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다음 시즌 연봉은 루키 스케일인데 12.3밀, 10밀이 넘습니다. 그리고 26-27 시즌 캐슬러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계약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자, 지난 정규 시즌 30.1분을 뛰었습니다. 루키 때보다 2년차 때보다 더 적게 뛰었어요. 12.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가 7개였는데 득점과 리바운드 전부 다 커리어 로우입니다. 이게 루키 시즌 때보다도 더 못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필드골이 43.8%, 그리고 3점이 35.4%니까 신장에 비해서, 신장이 2m 10cm 전후인데 신장에 비해서 야투 효율은 대단히 좋지 못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7경기 뛰면서 20.4분 출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로 뛰었거든요. 7.4득점, 필드골 53점은 45.5%였는데 이렇게 샤프한 슈팅을 던졌지만 결국 긴 시간을 뛰지 못했습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을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린과 마찬가지로 듀란트 트레이드의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포함이 돼 있었고요. 시즌 막판 들어서는 주전에서 벤치로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디죠. 보통은 우리가 약속의 3년차, 약속의 4년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웬만큼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3년차가 됐을 때 올스타로 성장하는 선수가 있고, 또 약간은 성장세가 더뎠고 출발이 무뎠지만 제일런 존슨, 애틀란타의 제일런 존슨처럼 갑자기 3년차에 팡 터트린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도리어 3년차 때 퇴보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자, 그래서 휴스턴이 과연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지, 이거는 코칭 스태프의 역량에 따라도 나뉘는 부분이겠죠. 아니면 트레이드 매물로 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루키 스케일에 있는 3순위 이내의 지명권자를 트레이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더딘 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데빈 바셀입니다. 바셀은 2000년 8월 23일 생이니까 이제는 어엿한 베테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또 샌안토니오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또 키웠던 선수인데,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6cm의 아주 훌륭한 체격과 운동 능력을 자랑하는 슈팅 가드입니다. 3번도 때에 따라 볼 수가 있는 선수고요. 2020년 드래프트 1라운드 1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 지명을 받았고 로터리 픽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시즌을 마쳤으니까 유망주라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영건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부터 27밀짜리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9-30 시즌 때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되고요. 바셀에게 연평균 27밀 비싼데라고 할 수 있지만 셀러리 캡의 비율을 감안했을 때 28-29 시즌 연봉도 27밀이니까 사실상 하향식 계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만큼 팀 친화적인 그런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 때 64경기 뛰면서 16.3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3개, 필드골 44.3%, 3점이 36.8%니까 그냥 뭐 견실한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년차 때 부상 때문에 많이 뛰지 못했지만 뭐 잔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65경기 전후로 뛸 수 있는 건강 정도는 있습니다. 자, 피닉스와 샌안토니오가 뭐 트레이드 협상을 가졌다, 또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양팀 간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재적인 듀란트 트레이드 패키지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데빈 바셀의 계약 기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피닉스가 바셀에게 어느 정도의 뭐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은 지니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구조가 굉장히 팀 친화적입니다. 27밀, 27밀, 24.7밀, 그리고 마지막 해 27밀이니까 마지막 해쯤 되면 저 연봉은 상당히 저렴해지는 거죠. 다만 빅딜이 일어난다면 제레미 소hen과 함께 이적 가능성이 높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연건이 되겠고요. 샌안토니오는 데빈 바셀, 켈든 존슨, 해리슨 반즈처럼 베테랑에 대한 트레이드 논의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셀, 존슨, 해리슨 반즈, 이 3명의 베테랑 중에는 바셀이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그쵸? 이제 해리슨 반즈는 노쇠했고 92년생이고 켈든 존슨은 연봉은 20밀에 불과하지만 데빈 바셀보다는 훨씬 더 실링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소헨은 아직까지는 루키 스케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테랑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내 베테랑 그룹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아이러니하지만 영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샌안토니오가 딜을 단행한다면 바셀은 무조건 가장 최우선 순위로 팀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또 좋은 선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조던 풀입니다. 자, 조던 풀 1999년생이니까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4명 중에는 가장 조던 풀 자신을 포함해서 5명 중에는 나이가 많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왠지 어린 선수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좀 있죠. 자, 193cm에 1대1과 또 외곽슛이 뛰어난 선수고요. 샷 크리에이터죠.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28순위로 골든스테이트에 지명을 받아서 착실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대형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앞으로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즌 연봉은 31.8밀, 그리고 2627 시즌 연봉은 34밀입니다. 그리고 2728 시즌 때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데 그때가 돼봤자 뭐 조던 풀의 나이는 28밖에 되질 않아요. 자, 지난 정규 시즌 30분을 채 뛰지 않으면서 20.5득점, 4.5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 43.2%, 3점 37.8%, 연봉이 만만치 않지만 활약상 나쁘지 않았습니다. 23-24 시즌 때 죽을 써서 그렇지 24-25 시즌 성적을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워싱턴처럼 질서 없고 뭐 감독조차 초짜인 이런 무대에서 제 몫을 해냈다고 봐야죠. 자, 드래프트 당일 혹은 오프시즌 후반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워싱턴의 드래프트 전략, 워싱턴의 현재 구단 수뇌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출신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픽을 쟁여놓는 게 현재 워싱턴의 목표예요.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내보내고 드래프트 픽을 쌓기 위해서는 또 조던 풀처럼 나이가 젊고 한창인 선수를 내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워싱턴의 OKC 같은 드래프트 전략과 로스터 재정비, 지금 이 워싱턴에는 너무 출전 시간을 양분해야 될 백코트 자원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 재정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감안할 때 올 여름을 통해서 팀을 옮길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죠. 다만 워싱턴이 얼마나 조던 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던 풀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트레이드 가능성을 지닌 팀 리스트를 살펴보면 오늘 올랜도 매직과 멤피스의 빅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올랜도 매직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베인을 영입했기 때문에 조던 풀이 올랜도로 갈 가능성은 이제 아예 사라졌고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마이애미 히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덴버 너게츠가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형식은 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워싱턴이 픽에 대한 욕심을 얼마나 잘 절제하느냐 혹은 잘 열어놓고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던 풀의 행선지와 팀을 옮기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안쓰러운 유망주라고 했지만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팀을 옮길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누가 될지 여러분께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게 또 댓글 읽고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컵TV의 조인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